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7월 10일 수요일 오후 6시 13분 비트코인 현재 8,290만원대. 지금까지는 오늘까지 3일 연속 저점에서 양봉을 보여주는 흐름, 조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전의 패턴을 봤을 때 큰 하락폭이 나온 시작점, 여기서부터 쭉 내렸죠. 여기서 이제 1차 하락 이후에 어느 정도의 반등, 그 다음에 굉장히 크게 빠지면서 저점들을 심하게 이탈이 나오는 하락빔 이후에 하락을 시작한 자리까지 상당히 빠른 속도로 V자로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구간부터 하락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물론 이번에는 1차 하락도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차 하락은 좀 짧게 나왔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여기서 떨어진 폭보다 여기서 떨어진 폭이 훨씬 더 컸다라고 보면은, 이 구간에서는 1차로 떨어진 폭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구간에서 나름 약반등이 또 있었어요. 근데 약반등 이후에 9천만원 정도를 찍어주는 척 하다가 못 찍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하방 이탈이 나왔고, 중요한 이 저점 자리, 직전의 꼬리 저점 자리까지 지금 이탈을 시키고 반등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직전에 이 다이빙 구간까지의 빠른 회복세가 한번 있었다라는 걸 봤을 때 1차적으로는 여기 9천만원 선까지의 빠른 V자 회복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후에 좀 눌림 구간 쪽 혹은 좀 횡보 구간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이후에 다시 추세를 살리면서 또다시 고점 돌파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지금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원화 차트는 그래도 이제 김프로 방어를 어느 정도 지금 구간에서 해준 모습이지만, 이 달러 차트로 보시면 이 5만 달러를 찍고 여기서 이제 쭉 올려주고 5만 달러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붙여줬던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입니다. 이 5만 달러대. 근데 지금 이번에 53,800달러까지 찍으면서 직전의 저점 자리까지 거의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이 상승 과정에서 상승의 힘의 세기가 본격적으로 폭발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죠. 5만 달러에서 7만 3천까지 올라갈 때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이제 밀어붙인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2차, 3차 떨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본격적인 하락장으로 접어들 때의 문제고, 이런 각도의 하락은 최소 이제 비트코인 한 12만, 13만 달러 정도 갔을 때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좀 시즌이 좀 종료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리스크는 있죠. 다만 지금 빠지는 모습은 굉장히 시간을 끌면서 천천히 내려오다가 막판 피날레 하락빔이 나왔고, 결국에는 이제 하락의 마지막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저점까지 깨버렸지만, 깨지 말아야 할 5만까지 깨지는 않으면서 어느 정도의 반등을 해주는 모습은, 어쨌거나 이 구간에서 지금 바닥이 잡혔다, 일단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락 빔이 나왔던 바로 요 자리입니다. 64,000달러까지는 일시적으로 좀 빠르게 좀 V자로 좀 회복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회복해주고 요 자리, 여기 눌림목 자리죠. 여기 저점이 58.4K인데 요 정도 자리 58.4K까지 좀 눌렸다가 횡보를 해주다가 여기서처럼 역회된 숄더 패턴이죠. 역회된 숄더를 그려주고 올라가는 그림, 아마도 요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시간봉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서 보이는 이 쌍바닥 패턴, 그 이후에 쌍바닥 이후에 지금 고점을 뚫었어요. 여기서 53,400달러를 찍고 올라가다가 실패하고 58.4K에서 실패를 하고 내려왔지만 저점 훼손 안하고, 이후에 여기서 이제 수직으로 강하게 올린 이게 힘이 상당히 셌습니다. 그 이후에 눌리긴 했지만 여전히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 그러니까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 속에서 고점을 지금 한번 뚫어줬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특히나 이번 주 목요일 CPI, 금요일 PPI 물가지수가 잡혀있는데, 목요일 CPI가 지금 시장 예측치는 3.1%로 상당히 긍정적인 날, 전달이 3.4가 계속 나왔었어요. 예측이죠. 3.4를 예측하고 예측치에 준하는 수준대로 나왔습니다. 전달은 이제 3.3%까지 나왔는데 이제는 3.1을 예측한다. 이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이 추세로대로 간다라면 2%대에 이제 한 서너 달 뒤면은 2.9%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2%대는 바로 또 연준이 목표로 하는 또 이제 인플레이션 수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예측치대로 나온다거나 설마 예측치보다 낮게 나온다라면, 만약에 3.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굉장히 강한 반등이 또 터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단기 쌍바닥을 찍어주고 이렇게 올라와준 모습, 59,400달러, 거의 6만 달러를 좀 뚫는 모습을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59,400 찍고 그렇게 심하게 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볼 수 있지 않을까? 영상 올리고 나서 밤에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더 올려 쳐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6만을 다시 회복해주는 것은 수치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고요. 거기다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바로 내일입니다. 이 CPI가 지금 3.1%로 3.3% 지난달보다 굉장히 많이 낮아졌을 걸로 예측을 하는데, 이 정도로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강한 반등도 터질 수가 있는 그만큼의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1차 바닥 이후에, 여기서 바닥 이후에 한 번 더 뺀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공포감을 좀 극대화시킨 하락 구간은 빠르게 V자로 올려주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그리고 거래량으로 따져봤을 때도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이제 상승 추세로 갔다는 점을 봤을 때, 여기서 양봉 뜨고 1, 2, 3, 4, 5주간의 그래도 이제 강세를 유지해줬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한 달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비트코인이 보여줄 가능성도 있겠다. 자, 그래서 숏은 좀 단기적으로만 보시자, 그렇게 계속 강조를 드렸고, 지금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여기 뚫지 못한 자리 뚫으면은 본격적인 반등 추세로 들어갈 수 있다. 블러 같은 코인도 말씀을 드렸죠. 많이 빠진 자리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제로도 보시면은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가는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근데 보시면 레이어 제로입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을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도 이 레이어 제로는 5,200원만 지켜주게 되면은 7,000원, 7,5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죠. 근데 레이어 제로도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때 올라가는 거, 장대 양봉 꽂히는 거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추세를 좀 탈만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 좀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롱으로 레이어 제로, ZRO죠. 요걸로 비트겟에서도 상당한 수익을 올렸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롱 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600% 정도 수익 이렇게 단기적으로 계속 내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쓸수록 단기로 보셔야 된다, 계속 강조드리는 말씀이고, 일단은 시장이 반등세로 돌아서게 되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알트들도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좋은 모습들로 올라가고 있지만 이게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제타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이 정도로 떨어졌으면 반등이 1,400, 1,600원까지도 한번 나올 만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한 그런 코인 위주로 조금 레버리지를 써가면서 단기 매매를 진행했을 때 좀 상당한 수익을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반등 구간이 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제 단기적으로 뚫지 못하던 여기 58,400달러를 지금 뚫어준 모습은 긍정적이다. 물론 다시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저점 높이는 흐름, 이 추세만 유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 저점을 높이는 흐름과 고점을 높이는 흐름, 이 채널 안에서의 왔다 갔다 흐름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아마도 CPI 발표하면서 혹은 그 전에 미리 선반영이 되면서 이런 식의 슈팅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식으로 올려쳐주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만큼 지금 CPI가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승인, 이제 출시죠. 출시에 대한 어떤 승인이 나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이제 시장에 대대적으로 또 ETF, 이더리움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지금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런 기대감이 이더리움에 또 살아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내려왔지만 결과적으로 이 자리 내려오고 나서 이 자리에서 조금 시간을 끌긴 하지만 또 강하게 밀어 올렸던 자리를 다시 한번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전의 패턴이 또 나올 경우에 다시 한번 또 밀어 올리는 흐름이 ETF 승인과 맞물려서 또 이제 출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발생한 큰 아래꼬리 지점 2,888달러만 훼손하지 않고 이것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위로 상당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가 여전히 살아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이 나름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이유로는 과대 낙폭된 구간에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ETF 순유입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의 사이클처럼 며칠 정도는 더 순유입 흐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가격대고요. 그런 순유입이 나오면서 가격대는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사이클, 크게는 요런 사이클, 작게는 요런 사이클이 쭉 나오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파월이 지금 의회에서 어제 증언을 했습니다. 통화 정책에 대한 반기 의회 증언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금리를 지속하게 되면은 경제가 위태로워진다.
이러면서 이제 뉴욕 증시 상승이 나왔고 비트도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중요한 내용은 일단 최근에 지표가, 인플레이션 지표가 굉장히 좀 발전이 있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놓고 추가적으로 금리를 빨리 어느 정도 좀 적당한 속도에 맞춰서 내리지 않으면 이 경제에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노동 지표들이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실업률도 4% 예측치에서 좀 더 높게 4.1%로 나왔죠. 그래서 이런 거를 실제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이터만 좋다라고 하면은 이제 금리를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이 경제적인 어떤 컨트롤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CPI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CPI가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올수록 7월 말에 또 FMC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7월 지금 30, 30일에 FMC가 잡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동결할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100%는 아닙니다. 이더리움 ETF도, 현물 ETF도 절대로 승인되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다 갑자기 뭐 흐름 바뀌면서 승인을 내버렸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를 전반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이 지표가 너무 좋다, 지금 금리 내려도 될 것 같다, 이러면서 7월 말에 갑자기 금리를 또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 물론 희박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랬을 경우에 시장 굉장히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지금 눌림목자리다. 세력들은 항상 개미들의 예상을 좀 벗어나는 그런 움직임을 또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발표될 CPI, 금요일 발표될 PPI까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간만에 이제 이번 의회 증언을 통해서 파월의 어느 정도의 스탠스를 볼 수가 있었는데 상당히 좀 비둘기파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일봉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미국 증권시장의 돈의 흐름 자체의 상승세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고, 여전히 이 상승세가 상당히 강력하고 가파르고 아직까지 꺾일 줄을 모르고 있고, 고점 뚫고 나서도 지금 계속 올라가는 이 나스닥의 흐름을 봤을 때 전체적인 이 자본의 흐름 자체는 여전히 나스닥 위주로 좀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고점을 찍고 꺾이는 구간이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나 이제 세력들도 아니면 이제 나스닥을 어느 정도 이제 주식을 좀 익절을 하면서 그 물량이 비트코인으로 지금 흘러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조만간에 올 수가 있다. 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이 나스닥도 어느 정도 주춤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나스닥 올라간 거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반대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나스닥은 올라가는데 비트는 많이 내려온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 전 세계적인 이 자본의 흐름 자체가 이 나스닥 위주로 좀 흘러가고 있다. 특히 이제 미국 자본들은 나스닥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런 조정 구간이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발생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때부터 이 자본의 흐름 자체가 또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와서 나스닥이 갔던 길, 고점 뚫고 이렇게 갔던 길을 이제 비트도 갈 수 있다. 비트로 치면 여기가 지금 72K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비트는 여기서 이제 나스닥은 이제 고점을 뚫고 갔지만 비트는 이런 식으로 좀 빠져 있는 자리다. 빠지면서 저점까지 깬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은 나스닥이 워낙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제대로 올라가는 사이클에 지금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점에서의 매수세, 고래들은 여전히 매집을 하고 있고, 나스닥이 간 길을 아마 비트코인도 조만간 따라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트들도 레이어 제로 같은 게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이런 신규 상장된 코인들 위주로 조금 우리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온도 파이낸스, 바운스, 니어는 신규 상장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AI 메타고, 그 다음에 아카시빔, 제타, 블라스트, 요런 거 다 신규 상장된 코인이죠. 그래서 요런 거 위주로 좀 접근을 했을 때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쭉 올라가고 이더리움 ETF도 승인되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쭉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의 상승 탄력성이 좋은 게 바로 또 알트들이죠. 그래서 그 중에 이렇게 좀 최근에 신규 상장된 코인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타도 많이 떨어진 구간에서 8, 9, 7원 여기만 깨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이제 추세를 좀 올려주는 그런 흐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블라스트의 경우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상장되고 나서 쭉 밀리고 빠지고, 지금도 살짝 빠지려고 하는 모습인데, 이 블라스트도 추가적인 저점 갱신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많이 떨어져도 이 19원, 19.2원 이 자리 정도는 좀 지켜줘야 된다. 여기서 조금 횡보를 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옆으로 빼다가 한번 이런 식의 고개 드는 모습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레이어 재료는 여기 5,200원 여기를 지켜줘야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스택스도 워낙 많이 빠졌는데 이런 거는 조금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마찬가지로 좀 나올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시간봉 기준으로 접근을 한다, 어느 정도 단기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자리 타이트하게 딱 손절 잡고
2034는 손절 잡고 위로 한번 쏴주면 요런 자리에서 익절을 하는 거,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레버리지 좀 쓰면은 그래도 상당히 좀 화끈하게 수익 얻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그런 수익 타점들 안전하게 저희 영상의 하단에 있는 카톡방 여기 입장하시면 최대한 안전하게 차트 분석 내용들, 알트에 대한 분석 내용들, 좀 수익 낼 수 있는 롱숏 타점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이번 주 메인 이벤트 내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지표 발표에 맞춰서 어느 정도 센 상승도 기대를 해볼 만한데, 자, 중요한 건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한번 내렸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꺾이는 모습이죠. 그렇지만 이제 너무 큰 걱정은 할 필요는 없고, 어쨌거나 이 바닥권에서 나오는 저점을 높이는 흐름, 이 사이클만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사이클을 깨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런 식의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가능성 낮다라고 보여지지만 이 사이클, 이 채널만 어느 정도 좀 지켜준다. 그리고 설사 CPI가 조금 안 좋더라도 3.1을 예측을 하는데 3.2가 나왔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게 안 좋은 거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어쨌거나 전달보단 내려갔으니까 지금 추세로만 보면 3.5, 3.4, 3.3 이렇게 0.1%씩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냥 추세에 맞춰서 내려가면은 3.2입니다. 시장은 3.1을 예측하지만 3.2가 나왔다? 이러면은 조금 위아래 흔들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측치보다 살짝 좀 높게 나온다라고 해도 흔들다가 어차피 많이 내려온 지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는 흐름 마찬가지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변수가 남아있고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시장은 지금 CPI 흐름, 물가가 잡히는 이 흐름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파월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에 승인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카톡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동시장 냉각과 실업률 상승 자체가 현재 바이든 정권의 상당한 부담입니다. 11월 대선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잡기 위해서도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바이든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11월 좀 대선인데 연준에서는 빨리 금리도 안 내리고 있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11월 대선 전에 한 번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한다면 7월은 조금 빠를 수도 있겠죠. 9월 정도에 내려서 어느 정도의 민심을 확보한 상황에서 11월에 대선을 치르는 그 정도의 전략도 바이든 정부 쪽에서는 좀 생각은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번 CPI를 통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확신이 든다라고 하면 또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비트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보이니까요. 최대한 이 반등하는 시장에서 비트도 물론 잘 가겠지만은 이렇게 추세가 조금 살아있고 힘이 강한 코인들, 레이어 제로 같은 코인들, 이런 거는 계속 갈 수도 있거든요. 10,000원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나오는 이 저점들을 낮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저점들을 올리면서 그냥 계속 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고, 이번에도 올려주고 7,000에서 7,500까지 올려주고 6,000원까지 뭐 밀리고, 근데 6,000원 정도를 또 지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렸다가 올리는데 고점을 높이는 흐름으로 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이런 눌림목 구간은 매수 구간이 될 수 있고, 이런 고점 구간은 어느 정도 익절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도 레이어 제로 5,200원 정도 손절을 잡고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도모해볼만 하다라는 것이고, 나머지 알트들도 최대한 그런 이제 타점들, 지점들을 잘 잡아서 카톡방에서 최대한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안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ETF 이제 제대로 정식 출시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월봉 관점에서 지금의 이 땅바닥 자리가 이 정도 자리로 조금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쭉 이렇게 올라간 그림, 요런 그림 충분히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많이 내려온 자리, 상당한 공포 구간일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배팅을 해볼 수 있을 만한, 비트코인으로 치면은 64,000달러까지 요 정도 하락을 시작한 자리까지의 강한 V자 반등, 이후에는 이렇게 다시 추세를 살리는 이런 흐름도 충분히 조금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내일 지표 최대한 좀 잘 분석해서 금요일에는 좀 빠르게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